자, 이제 5번째 토지의 이동, 지목 변경을 한번 살펴보죠. 30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목 변경의 출제자 의도는 그 대상 여부죠. 그죠? 대상 여부. 그래서 밑에 그 3번 있죠? 거기다가 대상에다가 파란펜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자, 지목 변경, 형광펜 밑줄 자르시고요. 정의는 이미 우리 앞에 용어 정의 250페이지 16번째로 나와 있고요. 자, 기간 역시 뭐예요? 60일 이내 신청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그렇죠? 지목이 바뀌었다. 그럼 세금도 거둘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상이 중요한데 보니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다음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거기 검정펜 밑줄 하실까요? 건축물 용도 변경.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의,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또 지목을 변경할 의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예컨대 우리가 폐교 있잖아요. 폐교, 학교. 거기는 학교 용지죠. 지목이. 그걸 창고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창고 용도, 건물의 용도가 학교가 뭘로 바뀐 거예요? 창고로 바뀐 거예요. 그럼 지목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창고 용지로.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이니까 우리 측지법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틀려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서류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실제 법 조문을 한번 보시죠. 312페이지입니다. 자, 법률 맨 밑에 81조 지목 변경 신청. 자, 지목 변경에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쫙 하시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지 못했던 게 있죠. 요약해서 거기에 시행규칙 84조 2항을 한번 보실까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다 개발행위죠. 그러니까 보존산지 전용 허가.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바꾸죠. 굴전자 쓸 용자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죠. 다 결국 개발입니다.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그죠?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네요. 그죠? 어떤 편의를 제공해 있다는 거, 그건 하나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반드시 연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문 다음에 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상에서 우리 면적, 지목이 바뀐다 해서 면적이 늘고 줄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 비대상이 되겠죠. 다시 266페이지 계속 눈에 바릅니다. 지겨울 토 나오실 거예요. 토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측정 비대상에 지목 변경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적정리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요. 요거는 309페이지. 309페이지, 그렇죠? 토지의 이동 정리할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을 한다는 거, 측량을 한다는 건 경계를 새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계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나요? 지목이 바뀌면은? 아니죠. 전혀 바뀌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 측량 비대상입니다. 그래서 326페이지 우리 합병과 마찬가지로 빨간 밑줄 하셨죠? 지적 측량 비대상 합병, 그다음에 지목 변경.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말이죠. 토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다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3페이지 6번째 토지의 이동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정의는 육지의 토지, 그 토지의 전부가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바다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전부가 바다라면 전부를 다 말소시켜야 되고 일부가 바다가 되면 일부만 말소시키면 되겠죠. 여튼 그 육지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바다로 되었을 때 뭐가 되었을 때요? 바다. 하천 아닙니다. 하천 아니에요. 그죠? 왜? 하천은 측지법상 토지죠. 토지죠.
그래서 우리 지목에 17번째 지목이 하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돼버렸을 때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 기간을 줍니다.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적소관청이 통지를 해요. 야, 네 토지 파다됐더라. 야, 안 됐구나. 이렇게 통지를 줍니다. 그러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굉장히 열받죠. 내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약속한 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소주 한 잔 까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이게 그죠? 이게 가라앉힐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죠? 30일이 더 필요해요. 앞에는 다 뭐예요? 60일 이내잖아요. 근데 요놈은 뭐예요? 90일을 줍니다. 90일. 그죠? 울 시간을 더 준다는 거. 아, 왜 90일일까? 원통어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더 준다는 거. 그래서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죠. 지적소관청이 통지를 해줘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90일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신청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지적소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죠. 그러니까. 자, 네 번째는 우리 지적 측량하고 연계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부가 멸실되면은 경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적 측량을 우리가 등록, 말소 측량이라고 특별히 불러주고 있고요. 전부가 멸실됐어요. 그럼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죠. 제로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건 우리 지적 측량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지적 측량. 그래서 요거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냐 세모죠. 그렇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전부 멸실되면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죠? 지적 측량 비대상에서 합병. 그죠? 그다음에 요 지목병.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가 바다로 된 토지의 그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죠. 근데 전부가 바다로 된 경우죠. 다음에 다섯 번째 회복 등록이죠. 회복 등록. 다시 얘가 육지가 됐네. 그렇죠? 융기를 했나 봐. 아니면 뭐 이렇게 융기를 한 거예요. 이놈이 자식이 말이야 없어졌으면 말이야. 그렇죠?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관계 자료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록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어요. 소관청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복 등록에다 검정펜 합시다. 토지 회복 등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미 없어진 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지적소관청만 좋은 거네. 그래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했다면은 그 결과를 말이죠.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명 관리청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법조문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자, 313페이지 보시면은 법률 82조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해서 거기 신청해서 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대한 형광펜을 밑줄 쫙 하시고요. 그래서 이미 앞에 다 정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망 같은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그죠?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그죠? 회복 등록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국토가 늘어난 건데. 근데 왜 할 수 있다고 해놨을까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하여야 한다고 해놓으면 말이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적소관청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걸 하여야 하면은 깜빡 모르고 못했어요. 바다, 융기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죠? 융기가 되는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야. 언제 감사원에 끌려가가지고 그죠? 야단 맞을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령 68조 사망에 보시면은 자,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말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복 등록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명 관리청에 통지. 여기는 뭐예요? 하여야.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했다면 뭐예요? 통지는 하여야 한다. 그것도 한 놈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고 공유수명 관리청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관계는 아니죠. 이해관계는 옆토지가 되겠죠. 옆토지 소유자한테 왜 해줘요? 그 토지 아무 변화가 없는데. 보통 이제 이해관계인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1필지, 1번지. 그러면 인접지 2번지. 그죠? 거기 소유자가 보통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그죠? 이해관계인이다. 관계가 있다. 이해가 관계된다. 말은 뭐예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경계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법조문 받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이 등록말소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우리 지적 정리 파트에서 등기 촉탁의 대상인가요? 자, 309페이지 봅시다. 309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그렇죠. 그렇죠? 없앴으니 이거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등록 말소니까 여기 등기소 연락해서 뭐예요? 이거 받아들거든. 너네도 없애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등기 촉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일치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지적 소관청 없앴으면은 등기소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부합을 부합으로 일치시켜 주는 거죠. 등기 촉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은 이미 했죠. 4번에서 세모라고. 다음에 우리 민법하고 또 연계될 수 있어요. 민법하고. 여러분 한권 1차, 한권을 따져 1차 294페이지를 펴보시면 혹시 없으시면 우리 법제처에 민법 치시면 쭉 나올 거예요. 187조 보시면은 자, 법률 규정에 의한 그렇죠. 법률 거기 180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나와 있죠. 자, 여기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득은 뭐예요? 이 조문은 취득뿐만 아니라 발생뿐만 아니라 변경, 소멸에도 역시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멸의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하고 연계될 수 있어요. 즉 등기 요하지 않는다. 187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토지가 다 바다로 됐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굳이 멸실 등기 하지 않아도 이미 소유권은 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등기법하고 또 연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등기법. 자, 토지가 완전히 바다가 됐어요. 지적법, 지금 측지법이죠. 측지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등록 말소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멸실 등기한다고 합니다. 멸실 등기. 자, 이게 왜 어렵냐면요. 377페이지 보시죠. 용어를 막 이렇게 헷갈리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통일해서 쓰고 있잖아요. 동네가 다른가 봐. 377페이지 우리 등기법 파트 보시면은 그 표 밑에 2번 내용 가로로 되어 있죠. 거기에 비기입 등기,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맨 끝에 보면 멸실 등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으면 부동산, 여기 측지법은 토지가 되겠죠. 토지 전부가 멸실한 경우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멸실 등기라고 한다. 멸실 등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 보면은 말소 등기가 있죠. 거기 말소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는 뭡니까?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요거는 글씨가 뭔가 불일치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소 등기하고 비교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측지법의 등록 말소는 등기법에 그렇죠? 뭐하고 같다? 멸실 등기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부가 멸실되면, 일부가 바다로 되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쪽에서는, 여기서는 여전히 뭐예요? 등록 말소죠. 거기서는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변경 등기. 그래서 일부 멸실된 거는 변경 등기를 한다. 그래서 377페이지 그 멸실 등기 괄호에 돼 있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토지의 이동 중에서 우리 학자들이 이 기술한 대로 하다면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토지의 이동을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건 뭡니까? 다시 297페이지 보시면은 일반 이동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이동이 있죠. 특별한 이동.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축척 변경부터 행정구역 명칭 변경까지는 잠깐 쉬었다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